경제 이성구 박사와 함께 했는데 이성구 박사 최고라고. 근데 또 이성구 대표님을 제가 모시네요. 자, 이성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유정의 시민연합의 동명이인입니다. 이성구 대표님 오셨고요. 자유정의 시민연합에서 공정여론감시단 맡고 있는 노익현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자유정의 시민연합 모자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저 자유우파 시민사회 단체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프리덤 앤 자스티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예. 좀 어떤 단체인지 잠깐 대표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2020년 9월에 네, 자유정의 시민연합이 설립이 되었고, 네, 실로 말 그대로 그 자유와 정의를 이 땅에서 수호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네, 그게 하는 일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예. 설명드려야 예. 뭐 여론조사도 물론이고 네. 언론 감시 또 국민을 홍보 계몽 네. 예 이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성 그러면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회원은 한 200여 명쯤 되고요. 네, 또 그 구성원들은 이제 과거에 대기업에 종사한 분들, 네, 또 군인 출신, 또 이제 뭐 자기 기업을 했던 사람들 네, 네. 모두 다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저 프리덤 앤 자스티스 하니까 아주 이름이 멋있어 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유정의 시민연합.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자유정의 시민연합 안에 공정여론감시단이 있습니까,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공정여론감시단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네,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이렇게, 발표되는 네, 내용들을 보면은 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예.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와 너무 차이가 났을 때,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 같은 시점인데도 조사기관들, 그다음 조사 방식에 따라서 차이나는 범위가 너무나 커서 네. 저희들이 이거는 공표되는 거를 다 믿을 수가 없어서 네. 저희들이 차라리 공부를 해서 아하. 그다음 연구를 하고 조사 서베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저 우리 일반인들은 좀 숫자에 약하잖아요. 저만 약한가요? 일반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론조사는 뭐 깨알 같은 글씨로 퍼센테이지로 뭐 0. 몇 %까지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네. 이게 또 테이블도 많고 문항이 조금만 달라도 숫자가 달라지고 막 이런 데다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 3.1이 통상 오차범위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보통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하여튼 이게 내가 느끼는 여론하고는 다른 것 같아. 이거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확실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더 많이 느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NBS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NBS가 여론조사 기관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MBS라는 거는 여론조사 업체 4개가 네. 연합으로 해서 예. 이 MBS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지 MBS가 무슨 여론조사 법적으로 회사가 이제- 아니군요. 예,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 그 발표하는 4개 이름입니다. 여론조사 회사가 네.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네. 발표를 합니까? 네. 그 4개가 어디입니까? 그거 4개는요. 예. 한국 리서치라는 데가 있고요. 한국 리서치. 예, 코리아 리서치가 있고요. 예, 코리아 리서치. 그다음에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데가 있고요. 엠브레인 퍼블릭. 그다음에 K-스탯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예. 그 4개 회사가 그 각각이 다 여론조사 회사잖아요. 예, 지금도 그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구들끼리 각각 하면 될 텐데 왜 연합을 합니까? 공동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유가 뭔가, 예. 왜 저렇게 하는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상하네요. 아무리 작은 여론조사 회사도 우리나라에 한 7, 800개 정도 있는데 다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고 해야 앞으로 발전도 되고 돈도 더 버는데 네. 그 이상하게 4개가 연합을 해서 그래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MBS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론조사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문제 제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예. 여론조사 업체들이 이제 네. 여론조사를 하면 항목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게
뭐 정당 지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네. 국정 수행 뭐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한 내용을 보면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각 회사마다 업체마다 다 이게 보고하는 게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네. 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항목에 걸쳐서 네. 눈에 띄는 저희들이 느끼는 그 숫자와 네. 또 다른 여론조사가 발표했던 아하. 그런 내용들과 약간의 차이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차이 나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그래서 주로 어느 항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예, 났습니다. 다른 것들은 약간씩 다른데 눈에 예. 띄게 보이는 게 지금 저 자료 화면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세요. 정권 유지론과 예. 정권 교체론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예, 그 예. 항목에서 예. 다른 조사들과 유난히 차이가 난다. 예, 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아 그래요. 저 표 좀 띄워주세요. 예. 그게 복잡하게 돼 있는 이 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여기 이제 표가 이게 화면에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두 개로 쪼갠데 저기 연결되어 있는 그 예, 왼쪽 그래요. 오른쪽입니다. 저기 자세히 보시면 화면으로 덮어주세요. 지금 설명하시는 동안에는.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 정권 유지론, 네. 정권 교체론이 12월에서 1월로 돼 있지만 네. 그 이전부터 했던 것도 거의 비슷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네. 이 그림 지금 띄워놨죠. 이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쪽 화면으로. 이쪽 화면. 자 보시면 예. 이게 정권 교체고, 예. 이게 정권 교체고, 이쪽이 정권 교체고, 여기가 정권 유지인데 이게 다른 여론조사 회사가 같은 시기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 정권 교체가 50%대잖아요. 그리고 정권 유지가 30%대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 MBS라고 하는 데는 다르게 나와요. 정권 교체가 46이고 정권 유지가 42야. 거의 차이 없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또 좀 내려가서 이제 시점을 조금 달리해서 보면 일주일 후에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여론조사 회사는 전부 정권 교체가 50%대입니다. 49. 그리고 정권 유지가 30%대잖아요. 그런데 MBS만 유난히 42야 41로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여론조사 회사와 MBS 여론조사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네. 정권 유지냐 정권 재창출이냐. 네, 그 이 항목으로 점을 이제 봤습니다.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거의 전 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다르게 나온다. 네. 예, 그 점을 지적하시네요. 거기다가 저기 네. 세 번째에 돼 있는 거는요. 요거 예, 그냥 정권 교체가 아, 다른 건 다 이거는 거꾸로 마이너스 5%라는 그러네. 정부 후만 내려 정부 잡을 후만 냅니다. 그래. 네네. 정권 교체 여론이 40이고 정권 유지가 45야. 예. 자, 어쨌든 예.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잘 봐야 될 게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저 조사 업체들이 어떤 기간에 했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95%의 그 신뢰도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3.1%를 쓰거든요. 그래요. 그럼 저렇게 되면 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그러네요. 예. 확정돼 있는 거를 자기들이 오차 범위 내로 유지시키는 그런 의혹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저 정도로 이상하면 네, 네. 저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신고를 또 했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예, 예. 그 열심히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네, 네. 여기다 신고를 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 찾아가기도 결과는 하고, 예, 그 다음에 가서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공문으로 저기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결론이 나왔습니까? 계속 답변을 미루고 있다가 저희들 그 2차로 또 방문을 하고 네. 항의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일부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답변입니까? 혐의가 없다. 혐의가 없다? 예, 예. 그 다음에 자료가 저 표를 보고도 혐의가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료가 예. 저게 찾을 수가 없는 게 또 하나가 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이거 말고 다른 걸로도 몇 가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그냥 경고 조치 또 한 건만 한 걸 저희들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다가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기들이 조사한 거를 신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거는 공표해도 좋다,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인정하겠다 해서 공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자료를 5년인가 10년인가 보존하게 돼 있죠. 저기 현재로서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 6개월로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대선 끝나고 우리가 다시 들여다 볼 수는 있겠네요. 그 기간에 굉장히 빠듯하겠죠. 예, 예. 하긴 그 네. 선거법 위반도 공소시효 6개월이니까 아마 네. 거기에 맞춰서 6개월인 모양인데 네. 어쨌든 저거는 좀 심층 조사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이게 진짜 이상하다고 확인된 거가 또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다른 항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제가 요 뒤로 가면서 네.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들이 그 10월 15일자로 네. 뭐 방문하고 그 전에 7월달에 방문하고 했는데 네. 그래도 별로 변화가 없어서 아예 공문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거를 공문을 저희들이 그 10월 15일자로 저기 그 여심위에다가 공문을 접수를 시켰어요. 예. 10월 15일. 예, 예. 그랬더니 이게 그때가 저희들 금요일이 돼가지고 네. 접수가 아마 사흘 뒤 월요일 날 18일 날 아마 접수가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돼가지고 선거를 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네. 미리 그 전에 설문하고 그 다음에 그 번호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따기 위해서 10일 전에 안심번호. 예, 안심번호를 예. 따기 위해서 10일 전에 신청을 보통 해요. 음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이게 접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한 그 정도 후에 조사를 한 MBS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네, 그럼 한 10월 20일쯤에 10월 15일 날 접수했다 그랬죠. 10월 18일 날 18일 날. 예, 18일 날 거기가 도착을 했죠. 저희들이 15일 날 보냈는데 18일 날 도착이 돼 가지고 아마 그 정보가 MBS 그 관계자들한테 전달이 됐겠네요. 갔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난 뒤에 한 10일 정도 그러면 여유를 두고 10월 말이네요. 11월 첫째 주에 11월 첫째 주. 예, 첫째 주에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뭐 조사를 했겠죠. 발표가 이제 11월 첫째 주 그 발표가 표정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이거 재밌네. 네, 좀 의의가 없죠. 예. 자, 이겁니다. 네. 그 전에까지만 예. 해도 10월 넷째 주까지만 해도 예. 파란 거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이재명이 계속 이기네요. 예, 이기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 자료가 아마 저희들이 여심위를 통해서 저 관계자한테 전달이 되고 난 전달이 다음에 됐다고 저희들 예.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위로 가고 이재명 후보가 내려가는 저 크로스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가 앞에는 마이너스 7% 정도 지고 있었는데 예. 저게 있고 난 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예, 플러스 5%로 이걸 보여주세요. 예. 이걸 보여주세요. 예. 아니 여기 자 여기 보면 아 이거 정말 너무 얍삽하다 얘들. 이거 보면 이제 10월 넷째 주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조사를 했어요. MBS가 10월 넷째 주에 이재명 35, 윤석열 28이니까 7%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제 공문이 접수되고 전달이 된 후에 한 조사 11월 첫째 주 조사에서 이재명이 30이고 윤석열이 35라서 5%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7% 지고 있던 사람이 5% 이기는 거가 되니까 일주일 만에 12%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일주일 만에 이 시기에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일주일 만에 12%의 변화가 있어서 대역전이 이루어지는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여기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딱 요거 여심위에 신고받은 거 그거 하나가 있었던 거죠. 네. 그 사이에 신문 기사를 보셔도 특별하게 정부에 영향을 줄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야, 이거 참 이렇게 조사를 하시니까 예. 뭐 저 꼼짝말하네. 그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 그 뒤에 예. 저기 정권 심판대 국정 안정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아, 예.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만 저희들이 가져왔는데요. 네. 예. 여기 봐도 그 전에는 차이가 그 직전까지는 한 8% 정도만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는데요. 그 접수되고 난 뒤부터는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로 정권 심판이 우세하게 됐죠. 아, 예, 그래요. 그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예, 단장님. 네. 이 여심이나 또는 이 여론조사 회사도 네.
우리가 문제를 제기 안 하면 지그들끼리 막 그냥 막 하는데 네. 누군가가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야 이거 우리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네. 하고 뭘 또 신경을 쓰긴 쓰는 모양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가 지금 여기 조사로는 확인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성과가 예. 다른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이제 표를 보면은 나타나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자체를 갖다가 예. 국민한테 홍보를 하면은 그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예. 좀 더 바른 여론 쪽으로 좀 기울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이거 뭐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예. 야, 이게 여론조사회사가 이렇게 조삼모사로 하나 다들 충격적이겠는데요. 예. 어. 약간의 그 자기 그 회사라든지 네. 뭐 조사하는 그 과정에 예. 그다음에 어디서 조사를 의뢰했느냐 이게 따라서 약간의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상식선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도 음. 어마어마하게 벗어나는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네. 뭐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예.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신다고 아주 뭐 두 분한테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댓글들을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률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응답률은요. 예.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지금 저 보면은 이제 그거부터 편향성. 예. MBS 조사의 이제 편향성에서 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여기는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도요. 네. 우리나라의 저게 서울대 그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한규섭 네. 저게 이 동아일보로 보면 이제 논설위원으로 이제 예. 돼 있는데요. 어제 며칠 전에 칼럼도 제가 개건 논술 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네. 이 여론조사에 대한 저게 자료를 분석하고 네. 거기에 대한 편향성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어느 한쪽을 이렇게 유리하게 계속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지수들을 이렇게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또 이런 저작권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발표된 거를 11월 2일자에 발표한 거를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네. 윤 후보 지지율에서 조사 기관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를 신문 기사에다가 이분이 기고를 하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최고 심한 게 한국 리서치가 평소 때 보고되는 지지율에서 마이너스 9%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MBS라는 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조사한 거에는 7.9% 정도가 다른 데보다 평균보다 낮다. 낮게 발표되고 있다. 그다음에 넥스트 인터랙티브 리서치가 6.8%, 그다음에 케이스텔 리서치 마이너스 6.5% 이렇게 네. 특별히 그 신문 지상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MBS라는 거는 근거가 없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쓰는 만든 건데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편향성이 이렇게 많이 있는 마이너스 9%, 뭐 7.9%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우선순위로 보면 한국 리서치라는 데가 MBS의 구성 회사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9%를 하고 있으니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독자적으로. 네. 그다음에 MBS 자체가 벌써 두 번째로 편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스텔 리서치가 네 번째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 회사 중에 3개 업체가 1, 2, 4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아주 편향성이 있는 그런 조사를 해왔던 겁니다. 이 MBS가 그 여론조사 4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는데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또 한국리서치나 이런 데는 또 따로 자기들 독자적으로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섞여 있는데 거기 보면은 MBS를 이끌면서 독자적으로 하는 한국리서치가 제일 편향성이 심하게 조사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른 항목보다도 유독 윤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에 대해서 편향성을 크게 보이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랑 뭐 원수졌나? 아마 서로 보는 부분이 호의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어요. 자, 편향성 지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 아니면 한규섭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업체별로 이렇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네, 네. 일반적인 조사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저희들이 모르는데 네. 드디어 그 마니투데이하고 네. 한규섭 서울대 그 교수님의 연구팀하고 네. 만들어낸 게 그게 이 표입니까? 지금 네. 그게 지금 저 밑에 있는 2022 대선 후보 네. 통합 지지율 지표가 네. 드디어 이게 오픈이 됐습니다. 예. 그 저거를 저희들이 그대로 캡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그리셨군요. 보고 제가 일일이 예. 걸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요 예. 표를 이렇게 우리 이 표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 위에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재명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예.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굵은 선은 추세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그 시기별로 했던 거를 평균으로 내는 겁니다. 그럼 크게 오차가 별로 없네. 예, 별로 없이 이재명이가?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상각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표시가 있죠. 네. 저거는 여기 MBS에서 저 시점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재명 지지율을 이렇게 발표를 했던 때입니다. 네. 예. 네. 근데 그 발표한 수치가 전체 평균에 전 업체가 조사한 그 수치에 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 제가 내용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을 따로 뽑은 건데 뽑은 거 보면은 요 조사 회사 요게 이제 추세선인데 굵은 선이 여기에 그 여러 조사 회사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여론조사 회사가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네. 여기에 요 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MBS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조사해서. 예. MBS 조사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크게 흐름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것에 비해서 이제 윤석열. 윤석열 후보 지지율로 가면 이게 널뛰기가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냥 그 설명을 이제 예. 좀 해주시면 돼요. 예. 그 이제 중간에 있는 그 밑에 윤석열 지지율 표를 보시면 그 붉은 선이 그 오차 범위 내로 각 네. 조사 기관이 이제 했던 거를 이렇게 쭉 범위를 예. 발표 범위를 낸 거고 그렇죠. 중간에 요게- 선은 평균선입니다. 이게 이제 이 다른 여론조사 회사의 조사의 예. 평균선입니다. 네네. 그런데 요거 밑에 있잖아요. 예. 요거가 MBS가 조사한 거예요. 예. 여기 MBS 조사는 일관되게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평균 조사보다도 낮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도 이 평균 오차범위 바깥에서 지금 나올 정도로 낮게 나오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MBS가 지독스럽게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편향적이었다. 예, 유독. 이제 이런 것이 예. 이제 그래프상 확인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제대로 하고 있나요? 잘하셨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그 응답률 따로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예, 응답률이 중요한데요. 예. 예, 응답률을 제가 그 아까 이 표를 줄이기 위해서 예. 제일 앞에 저희들이 자료 그걸 같이 봐주시면 돼요. 꼭 앞으로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앞에. 제일 예. 앞에. 예. 요 오른쪽에 보면 응답률이 나옵니다. 예. 예, 응답률에 보시면은 7%도 있고 뭐 20 몇 프로도 있고요. 뭐 16%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조사의 형태에 따라서 응답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냥 자동 전화기에다 응답을 걸어 놓으면 네. 10% 이하로 많이 떨어지고요. 음. 근데 18%뭐 20%뭐 이렇게 올라가면 예. 전화로 이렇게 예. 직접 전화 전화를 면접원이 했습니다. 직접 전화한 예. 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지표 조사에 아까 정권 교체론도 말씀 아까 드렸지만 네. 네. 굉장히 차이가 나게 나왔지만 예. 응답률도 굉장히 차이가 나옵니다. 보시면 예. 28.3%가 나오고 그렇죠. 24.3% 나오고 특히 세 번째 저기는 28.3%까지 이렇게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게 여론조사는 이제 응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응답률이 보통 지금 저희 PNR 조사를 네. 저희가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PNR 조사에서는 응답률이 10% 전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정치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그보다 좀 낮아서 네. 3%, 5% 나오다가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관심도가 높아져서 7, 8%를 기록합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네. 자, 보시면 여기 다른 여론조사 회사는 대개 응답률이 7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MBS는 28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시기가 좀 가서 또 다른 여론조사는 7, 6, 뭐 20이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13.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조금씩 높아지는데 여기에 MBS는 유난히 24.
여기 MBS는 28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 회사의 일반적인 그 응답률보다 지나치게 높다. 네. 지나치게 높다. 2배, 3배 이상 높다. 네. 이거 이상하다. 이제 이 말씀을 네, 일단 그렇습니다. 도표상 확인이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참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자료가 나무 위키라는 데에 네. 이게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몇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 응답률이 너무 과도하게 높은 조사는 네. 되려 의심해야 된다고 그렇죠. 아예 발표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표본 자체가 오염이 됐다고 이 표현을 합니다. 이분들은 여론조사에 응하는 응답자가 예. 짧은 기간 내에 예. 몇 번의 여론조사에 걸쳐 반복 수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론 전문가들이 나무 위키라는 예. 그 여론조사 관계된 내용들을 운영하면서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일반적으로요. 네. 그 이제 이게 표본을 구성하는데 네. 이제 여론조사 회사가 좀 꼼수를 써요. 이게 이제 응답률이 낮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일정한 수준까지 응답자가 어쨌든 1000명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응답률이 예컨대 5%인데 1000명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전화를 훨씬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네. 이게 다 비용이거든. 네. 그러니까 응답률이 높게 하려면 풀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론조사 샘플 풀을 만들어요. 5만 명이다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이거를 추세를 보기 위해서 이 표본 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훈련된 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조사한다 그러면 이거 응답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하는 조사여야 이게 제대로 된 이 샘플링인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MBS가 어떻게 표본을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숫자만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다른 조사회사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오는 건 뭔가 그런 식의 그 장치를 가지고 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편향성 없는 중립적이고 이런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아까 보신 윤석열 후보가 다른 조사 회사의 조사보다 지나치게 일관되게 너무 낮게 나오는 이것과도 직접 연결이 돼 있을 거다.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추가로 또 예. 저기 뒤에 그 응답률 저기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화면이요? 요겁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까 보신 그 MBS의 응답률이 음. 24에서 29%대입니다. 예. 그런데 세 번째에 MBS가 조사했을 때는 무려 31.1%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좀 대단하다. 예.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또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샘플을 제 자료를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요. 예. 한국 리서치가 MBS의 구성원으로서 조사를 했을 때는 예. 저런 수치가 26.7%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리서치는 KBS의 의뢰를 받아서 따로 독자적으로 MBS의 구성원이 아니고 했을 때도 자주 있습니다. 이쪽도 예, 조사회사가 크기 때문에 그럼 저쪽에서는 19%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한국 갤럽이라는 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유무선 전화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7.6%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저기 제가 100%는 다 뒤지지 못했지만 MBS 3회 조사 때 30%를 넘어가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위에 조사를 보면 2,744건이 26.7%일 때 저기 이 계산하는 게 저기 조사 행계 천연을 의자로 두고 예. 다시 분모에다가 그 예. 조사인 숫자와 플러스 그 다음에 2,744건은 접속 후에 예. 거절 및 중도 이탈 사례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럼 무려 이게 접속 후 거절 이탈 중도 이탈 사례된 게 2,744건으로 나오는데요. 저 밑에 한국 리서치가 19% 나오면 4,267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MBS가 했을 때는
중도 이탈 사례가 현격하게 낮아진다는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뭐 이 자체로는 이제 팩트고 네. 이건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신고한 팩트니까 이 팩트인데 이렇게 그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론조사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다들 일반인은 그냥 무심히 넘어갈지 모르지만 여론조사 회사 전문가들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숫자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그 정상적이지 않다. 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문제 제기해 놓을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10시간 넘어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네, 네. 예, 두 분이 갖고 오신 자료나 이게 전부 저작권 때문에 다 지금 그래프를 손으로 그리시고 아이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런 작업을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잘 아셔야 될 텐데 그 뭐 반응들이 좀 있습니까, 대표님? 예, 뭐 먼저 참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네. 정말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신데 제가 참 놀라고 어이, 무슨 고맙습니다. 말씀을요? 정말. 그 두 분이 고생하셨어요. 아니,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고맙고. 예.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들이 갑자기 뭐 이게 중요하다 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예. 바로 우리 자유정의 시민연합을 탄생시키려고 모두 모여 있을 때 그때부터 네.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네. 한 1년 8개월 전부터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서 이제 그러한 노력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몇 군데 다니면서 이 내용을 세미나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 홍보하는 방법이 참 찾을 수가 참 힘들었었는데 네. 오늘 참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무슨 예, 말씀? 예. 예. 우리 쇼츠로 편집해 달라고 막 요청이 들어와. 아 그렇습니까? 이걸 쇼츠로 어떻게 편집하지? 하여튼 할 수 있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끝나고 이 영상도 지금 동시 시청을 많이 하시지만 쇼츠가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쉽게 보시니까 쇼츠 제작이 가능한지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하실 건가요? 예, 계속 할 겁니다. 여기 대선 끝날 때까지 또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해 주세요. 막 이런 주문들이 많이 오시는데, 근데 사실 이런 거 하려 그러면은 상당한 정도 활동비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표님? 예, 그건 이제 자정연 자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뭐 후원 계좌나 이런 거 혹시 없으세요? 예, 있기는 한데 예. 저희들이 설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예.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후원 계좌 아세요? 예, 후원 계좌는 있습니다. 지금 좀 올려놓으세요. 저희가 생방송은 끝나도 이거를 이제 재방으로 10만 명 이상이 보시거든요. 예, 예. 보시면 재방 보시는 분들은 후원 계좌가 자막에 들어갈 테니까 예. 그렇게 하면 뭐라도 좀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계좌번호 갖고 계세요? 명함에 명함을 좀 주시고요. 있죠. 지금 우리 계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올려주세요. 예. 아니 진작에 이런 일이면은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스태프들한테 좀 전해주시고요. 예. 지금 그 계좌번호만 좀 쳐주세요. 자유정의 시민연합 후원 계좌 이렇게 해서 자유정의 시민연합 후원 계좌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화면 하단에 좀 올려주세요. 능이버섯 전복 양념게장 전화번호는 여기까지만 올려야 되겠네요. 이게 자유정의 시민연합이 지금 이제 이런 일을 얼마 전부터 하셨고 회원이 한 200여 명 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최대한 많이 알려야 되는데 아마 마땅한 이런 방법이 없어서 아마 저희 고성국 TV한테도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진작에 좀 일찍 이거 알려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게 좀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대선 끝나기 전에 꼭 한 번 더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런 일 말씀 안 하셔도 이런 일이 다 이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정의 시민연합 후원 계좌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저희 방송은 끝나지만 여러분들 저 제 방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꼭 이 농협 계좌로 여러분들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마무리 인사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저 단장님 노익현 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알릴 기회가 없었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생하시네요. 이성구 대표님. 좀 요람스럽습니다만은 3구 대선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체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참 모두 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사회민주주의로 가느냐, 뭐 간단히 말하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러한 싸움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누가 어떻고를 떠나가지고 꼭 체제 변화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계좌 올리자마자 김영일님이 미약 하나만 후원했습니다 하시고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고TV에서 이런 단체를 부지런히 발굴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농협 계좌로 후원 올리겠습니다. 나라 사랑 닭종교 화이팅 그러셨습니다. 노익현 단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셨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 하시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더 좋은 기회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대선 전에 좀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유정의 시민연합 저희 지금 후원 계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담을 시작할 때부터 좀 올려놨어야 되는데 저도 좀 깜빡했어요. 제 방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 자유정의 시민연합 후원을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정의 시민연합 이성구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정의 시민연합 공정여론감시단 노익현 단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 조금 시간은 넘쳤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저녁은 8시부터 종편 4개사와 보도 채널 2개사의 그 사자 TV 토론이 있습니다. TV조선이나 채널A를 통해서 여러분들 방송 보십시오. 저도 보겠습니다. 보고 방송이 끝나는 10시부터 바로 저희가 토론 평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TV 토론 평가를 위해서 김종석 교수가 경제 분야를 그리고 신범철 박사가 외교안보 분야를 평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치 분야와 토론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보태는 걸로 해서 토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성국 TV 오늘 저녁 방송은 10시입니다. 10시에 TV 토론 평가 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